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건설다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활기차고 좋습니다. 자, 또 우리 귀한 두 분도 다시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건설 이야기 오늘도 아주 알차고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건설에 대한 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건설 어느 분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셨나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주거 공간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평소에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진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랑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지 좀 네. 궁금해요. 드디어 지금 진짜 궁금한 점이 나왔습니다. 원가 집값.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원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집값까지 아무래도 우리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말해서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집값에는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청률 폭발할 것 같아요. 오, 집값을 결정짓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네, 폭발 예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집 근처에 많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각자 조건에 따라서 내 집에 혹은 내 집 주변 환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역세권, 바로 교통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교통수단이 있느냐, 뭐 터미널이 있느냐, 뭐 지하철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그 신문 광고를 봤어요. 네. 지하철 5분, 5분이요? 바로 지하철 타고 5분이야. 지하철역까지 5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아니라 그냥 지하철 5분. 지하철 5분. 역세권의 기준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사전에 따르면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이라던가 업무, 또 주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경 약 500m 이내 지역을 뜻합니다. 500m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 예.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뛰어서 몇 분, 자전거로 몇 분, 뭐 지하철로 몇 분 이게 아니라 500m 이내가 기준이라는 거 저희가 또 알게 됐네요. 요즘은 또 GTX 노선 개발에 따라서 집값이 막 들썩들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3개 거점역이 있잖아요. 일단은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 30분대 연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열차가 바로 GTX.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이제 들썩였어요. GTX 개통,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1899년 우리나라의 첫 철도 경인선이 개통된 후에 이제 네. 125년 만. 그리고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때 개통했거든요. 네. 형님이랑 저랑 태어났을 때는 서울에 지하철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네. 그 수레차 이런 거. 아니요. 전철 타고 다녔어요, 땡땡땡땡.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을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그 열차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열차가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수도권이나 또 서울 주거지나 일자리를 얻으려는 집중 현상 때문인데 이게 인구 밀집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다 한양으로 이런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았구나.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양 생활이 필수였는데 퇴계 이황 선생님 있죠? 오. 1,000원짜리 모델이요. 네, 이봉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이제 비싼 월세를 내시고 한양에서 월세살이를 하셨습니다. 이놈의 월세살이. 진짜요? 원래 고향이 경북 안동이세요. 하회탈. 아, 너 올라오셨군. 유학 오셨구나. 유학 오셨죠. 한양 서울에 여기 한양이가 경북 안동이니까 와 확실히 좋네. 좋네. 월세가 이렇게 비싸나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 한양살이 또 새빵살이를 그 월세를 내고 또 한양살이를 하셨다는 게 참 되게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국 어디든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도 있잖아요. GTX와 지하철 어떤 건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하철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건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하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잔뜩 건설된 그 도심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 지하
40m 이상 내려가면 네. 거기는 공지입니다. 공용의 땅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GTX는 지하 40m에서 50m 이하의 깊이에 터널을 굴착해서 토지 보상비가 적게 들고 또 건설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도시간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서울책 보고에서도 제가 만약에 40m, 50m 땅굴을 팔아서 여기가 내 집을 짓겠다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공지입니다. 공지. 우리 돈 네. n분의 되셔가지고 40m 네. 빠기는 땅 파고 들어가고 지하에서 살죠. 자, 지금까지 역세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집 구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가격. 가장 솔직한 답입니다. 저는 창문 방향이 남향인가 북향인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네. 집 보러 갈 때 이제 저희 핸드폰에 어플 나침판 있잖아요. 그거를 꼭 켜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나침판. 지혜로우시다. 약간 그 풍수를 보시네요. 그러네요. 한국인들 네. 대부분 다 남양집을 선호를 하시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은 거의 한국에서만 통하고 있다고 해요. 뭐 사장님, 만약에 아파트를 부터 어느 나라 말이죠? 워터. 아파트를 런던. 런던이죠, 그렇죠. 영국 발음이었어요. 런던에서 산다고 하시면은 어떤 집을 구해야 할까요? 좀 이렇게 비가 잘 안 들이치는 곳을 구해야 될까요? 런던에서 집을 구하시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뭐죠? 동서향집을 구하셔야 돼요. 동서. 우리나라처럼 남향이 아니라 동서향집. 그렇죠. 네. 동서남북 어느 방향의 집을 선호하냐 이거는 기후와 특히 일조량과 관계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제 햇볕이 넉넉하게 잘 드는 지역이잖아요. 서울보다 이제 런던이 위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햇볕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가 또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동서향 집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지 아침에 네. 떠오르는 해의 태양빛, 받을 수 또 있고. 지는 또 태양의 태양빛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야,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런데 교수님, 제가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 말고 상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남향보다 북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상가. 빛이 안 들어와서? 맞아요. 예. 바로 남향 상가는 햇볕이 잘 들어서 상품이 또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북향으로 배치를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북향은 자연광보다는 이 조명기기를 활용을 해서 진열된 상품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 정말 이 건설 다방의 사장님으로서 자격이 있으세요. 저도 말하면서 놀라워요. 듣는 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상가 건물이 선호한다는 이제 북향을 일부러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이 북향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바로 한강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강뷰는 또 못 참죠. 아, 이걸 생각 못 했구나. 그러니까 요즘 집값을 결정하는데 역세권이나 이제 주변 시설도 중요하지만 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시티뷰, 한강뷰, 공연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뷰는 I love you.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아, 이제 알게 됐네. 이제 알게 됐어요. 네, I love you뿐만 아니라 요즘 또 뜨는 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파노라마 뷰가 대세라고 합니다. 거실의 사면을 다 창문으로 개방을 하는 건데 시티뷰도 그렇고 한강뷰도 그렇고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뷰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도심이라서 그래요. 2023년도 3월에 부동산학 연구에 실린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네. 여기 따르면은 한강 조망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실거래가 0.5% 높았다라는 실제 분석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뷰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쭉쭉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노라마 뷰의 아파트를 보면은 이 전면이 다 통창이잖아요. 근데 여름에 막 태풍이라도 오면 그리고 막 더웠다 추웠다 하는 사계절 날씨를 다 겪다 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고? 다 안전한 건설 기술이 있죠. 그 건물 전면을 이제 개방감 좋게 만드는 그 통조리를 보통 우리는 커튼홀이라고 하는데 이 커튼홀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알루미늄 커튼홀은 빛이나 또 습기, 비, 바람 같은 그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변색되지 않고 또 구조 성능이 뛰어나서 그 완벽한 그 파사드 디자인을 연출하게 합니다. 요새는 그 파사드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커튼홀 건물을 뭐 일단 서울에 계신 분들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세계에서 6번째 높은 건물인 그 롯데월드 타워. 네.
또 이제 커튼월로 이제 외벽을 만들었어요. 2만여 장의 커튼월, 그리고 4만여 장의 유리창이 부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커튼월 전체 면적만 11만 4천 평방미터. 오. 감이 잘 안 네, 잡히시죠?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를 쫙 펼치면 네. 잠실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주변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난 크기죠. 네. 네. 그런데 이 커튼홀은 이 칸막이 구실만 할 뿐 이 하중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고층인 그 롯데월드타워 건물 그 자체 무게를 좀 더 낮춰주었죠. 반사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대나 또 날씨에 따라서 건물이 색이 변하고 또 날씨가 맑은 날에는 파란색으로 또 석양이 질 때는 또 황금색으로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광경을 연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살기 좋은 집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건설 기술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건설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고르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세대와 시대를 불문하고 집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는데 조선 시대에도 이제 네. 집값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뭔지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할 수 뭐예요? 없고 여러분께 퀴즈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조선 시대 때 그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사는 궁궐과 가장 가까운 곳? 궁세권. 네. 궁세권. 궁세권, 그러니까. 새로운 궁세권. 지금과 같이 한강과 좀 가까운 위치를 네, 좀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2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진짜 이분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 테니까 곧 다시 만나요.